남북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달콤살벌 토크쇼. 안녕하세요, 정은경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학기를 맞이하는 3월인데요. 3월에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와 달리 북한에서는 이러한 설렘이 한 달 늦게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남북의 새학기 풍경과 교육, 어떤 점이 다른지 먼저 스튜디오에 모신 분들 소개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달콤살벌 토크쇼 황성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태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콤 김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북한에서 학교를 다녔던 시절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북한에서는 4월부터 새학기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조금 낯설거든요. 사실 우리 학교는 보통 새학기가 남한에서는 3월에 시작을 하고, 제가 알기로 미국, 예를 들면 미국도 9월 학기제로 알고 있는데 4월 학기제는 조금 낯선 것 같아요. 왜 4월에 시작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김일성을 태양으로 모시니까 그 태양절을 아마 모든 기점으로 지금 삼지 않았을까. 원래 저희 때는 9월이었어요. 9월이었는데 네. 언제부턴가 김일성을 태양으로 주체 1년, 주체 2년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탈북을 해서 최근에 들어와서 4월이 됐다. 저희들 생소한데 저희들 탈북민들 입장에서는 김일성이 태양절을 기점으로 삼았겠구나. 네. 와, 지도자의 생일에 맞춰서 학기도 바꿀 정도로 좀 새로운 느낌이긴 하는데요. 저희는 보통 이렇게 3월에 새학기가 시작되면은 입학이 아니더라도 학년이 바뀌면 새로운 물품들을 준비를 하거든요. 학생들은 학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과서는 기본적인 거고. 그런데 북한에서는 새학기가 되면 어떤 필수템이 필요한지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그때 아이를 키우셨다면, 혹은 아니면 우리 선생님께서 입학할 때, 새학기일 때, 저희가 새학기 때는 그때는 학교에서 내주고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엄마가 책가방을 상점에서 파는 거 있어가지고 상점에 가서 책가방 사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색동 저고리 치마, 색동 저고리 치마 선으로 해서 만들어줘서 그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새학기 입학하는 날, 그러니까 학교 전에 가서 다 선생님들 만나서 그런 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입학하는 날 9월 1일 날에 학교 가는 준비품이 칫솔, 치약, 손수건, 그 다음에 또 학습장 2개, 2건, 그 다음에 연필, 칼, 이런 거 준비품을 다 적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엄마들이 그때만 해도 그래도 상점에 가면 살 수 있을 그때였어요. 우리 학교 갈 때는. 그러다 나니까 엄마들이 다 미리 준비해가지고 학교를 가죠. 근데 그로부터 한 20년 후, 30년 그때는 우리 애들이 학교 갈 때는 없었어요. 모든 거 다 시장에 가서 준비해야 되고, 연필도 없어서 정말 시장 가서 겨우 이렇게 2자루씩 사다가 이렇게. 그 70년 그때는 선물을 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학교를 딱 가면 학교에서 가방하고 그리고 공책하고 이런 것들, 그 학용품들을 다 이렇게 주면 그 일정한 돈을 그때는 또 학교에다 내고 받는 게 있었는데, 저는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요, 교과서를 줘요. 네. 교과서를 주면 우리는 그래야 교과서를 주면 이게 있는데 거기다 자기 이름만 메모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옆에다가 보통 이래 옆을 딱 제껴가지고 자기 이런 걸 적고 이건데, 북한은 그게 아니고 표지를 씌워야 돼요. 책 표지를 이 표지가 완벽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량 학생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 표지를 할 때까지 선생님들이 딱달지를 하는 건 거예요. 반장들도 그렇고. 근데 그 표지를 이렇게 딱 그러니까 책이 이렇게 돼 있다면 바로 백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귀때기를 만들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 뭐냐면요, 조선소년단의 상징이 되는 건 거예요. 이게 귀를 이렇게 딱 세우고, 종이에 귀를 옆으로 딱 일직선을 세우고 양쪽에 귀를 이렇게 딱 2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그때까지는 왜 그런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는 항상 올라가면 인민학교 1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 조선소년단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조선소련단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표지를 만드는 이 자체가 그 소련단원의 그 붉은 길을 상징을 하는 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책표지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건데 빳빳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북한의 생활 환경이 그 막 우리처럼 밀가루나 쌀가루를 써서 풀을 써가지고 이렇게 막 붓으로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딱 풀을 쓸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먹을 게 없는 집에서 먹을 쌀도 없는데 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잎쌀 풀로 이렇게 하면 또 괜찮은데 그나마 또 잘 붙는데 어떤 집에서는 아이들은 깡냉이 그 껍데기 그 밥을 그걸 그 풀죽에서 그 밥알을 골라가지고 이래 밀어가지고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표지가 뜨들뜨들 콤보가 되는 건 거예요. 뜨들뜨들한데 그리고 붙는 데는 붙고 안 붙는 데는 안 붙고 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딱 넣어서 붙였는데 쭉 붙지 않아서 들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그걸 필수로 했어야 됐어요. 저희도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교과서를 제일 처음 받으면 저희도 했던 게 책이 상하지 말라고 찢어지거나 이런 모서리 이런 데 구겨지지 말라고 책거프를 저희도 씌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한 학기 1년 동안 하고 나서 당연히 벗기면 책이 깨끗해요, 표지가. 근데 뭐하러 그렇게 했나 싶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니까. 아니 우리는 교과서에다가 우리는 전 대학 다닐 때도 한국에 오니까 교과서에다가 우리가 메모를 많이 하잖아요. 메모지도 붙이고 이렇게 하고 내가 공부한 흔적들을 우리는 남기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해당 그 교과서에다가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 건 거예요. 생활이 반듯한 사람은 교과서도 깨끗한 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교과서에 이렇게 필기도 잘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머리에 주입을 하는 거예요? 따로 책 따로 학습장이 있어요. 우리 필기 노트가 다 따로 있어요. 교과서 따로 따로 있고. 학습장 이렇게 말하는데 학습장이 따로 있어요. 그럼 저희는 중고등학교는 대부분이지만 초등학교에서도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우리 북한에서도 교복을 입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북한의 이제 말씀을 하시다시피 첫째는 이게 그 70년도 때는 북한이가 이게 교과서를 다 이렇게 색을 인쇄를 해서 다 배부를 해줬거든요. 네. 그러다가 70년 후반기에 들어서 이게 북한이 이게 책이라는 거는 팔푸 공장에서 만들다 보면 나무가 이게 좋은 나무들을 이렇게 채벌을 해서 거기서 제일 좋은 종류는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당기간지 신문 잡지를 만들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당장면에서 선점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책 이게 그 팔포공장 가보면 책도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 라인이 쫙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괜찮다는 교과서를 인쇄를 해서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하는데 70년도 후반기에는 그걸 교과서에다가 락서질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걸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음 세대, 다음 학교 학생들한테 그걸 다시 이렇게 대받아서 이렇게 주는 거. 왜 이 정책을 했는가 하면 나라가 이게 갑자기 팔푸 공장이가 이 전력 생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원이가 많이 이렇게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팔표에서 이게 종이 인쇄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과서를 미처 인쇄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정책적으로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복은 저희도 이게 학교 다닐 때는 나라에서 일체 신발부터 모자까지 다 나라에서 다 일시적으로 다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게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이게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김일성 체제에 있을 때는 뭐 유치원 이게 그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일시적으로 교복이라든가 모든 생활 도구는 다 그 의무적으로 다 공급을 해서 했기 때문에 다만 이게 그게 조금 이게 사는 환경에 따라서 약간 이게 좀 보충적인 게 조금 부족하다 보니 북한은 이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뭐 자기가 원하는 이게 그런 운동복을 입을 수도 없고 국가가 다 지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스튜디오 오자마자 아까 선생님 옷이랑 네일 아트를 보고 오늘 뭐 컬러가 그린으로 맞추는 거였어요? 라고 농담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녹색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 중학교 때 저희 학교 교복이 좀 찐 녹색
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잘 입었는데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보라색이었어요. 교복 색깔은 사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복을 나라에서 정해주는 거면 그 색깔이 좀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위는 그 옷이 다 달랐어요. 네. 그때 당시 그 나이론이 네. 제일 인기가 있을 때니까 나이론으로 위 옷을 다 주고 밑에 그 치마나 바지는 청색으로. 그러니까 그 권청색. 권청색이 네. 진청색, 진한 권색. 그 색상으로 다 똑같이 했는데 네이비색. 제일 처음에는 그 어떤 학교에는 끈으로 돼 있는 것들 주고 그게 맞아요. 끈으로 해 있는 데도 주고 어떤 데는 가슴이 이렇게 막히는 데로 이게 아마 초등학교는 이렇게 앞이 이렇게 가리는 걸로 옷이 네. 돼 있고 중학교는 밑에 이렇게 잔주름이 있으면서 끈으로 한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끈으로 했던 그 치마가 너무 초등학교 때는 부러웠어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올라가니까 똑같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똑같은 그 치마로 싹 다 통일을 지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렇게 그 치마에 끈 달린 걸 입어 못 봤어요. 입어 못 봤는데 그때 첫 선물을 받을 때 전국에 그 중학교까지 선물을 똑같이 줄 때 교복을 같이 줬던 건 거예요. 교복을 같이 줘서 그럴 때 뭐 사탕 과자도 단가리도 같이 주고 신발부터 머리 리본까지 그 스카프 리본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달고 소년단 했던 참 그런 추억이 있는데 어쨌든 북한은 치마만큼은 다 동일하게 했고 소년단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사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걸스카우트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걸 해가지고 갈색 단복을 입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는 초등학교,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인 것 같아요. 소학교, 그다음에 초급학교, 고급학교가 한 건물에 다 다닌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아닙니다. 북한이 이게 한국의 초등학교라는 북한의 이민학교라고 했거든요. 전에 지금은 북한 개편이 돼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민학교는 이민학교대로 따로 건물이 있고 그 중학교는 중학교도 다 있지 한 뭐 건물 안에 이민학교, 중학교 같이 엮은 건 없습니다.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저희는 그 중학교 건물 안에 초등학교 한 2학년까지는 초등학교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짓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민학교 셀을 지은 다음에 우리 3학년 때 그쪽으로 옮겨갔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 이민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중학교는 지금 따로 돼 있는데 우리는 여기는 그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따로 돼 있잖아요. 네. 북한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었거든요. 그래서 고등 중학교예요. 중학교가 학교가 따로 두 개를 고등학교가 저거 따로 아니고 고등 여기서는 세 중학교를 개가 해서 네. 그 소학교를 4년제를 다니고 네. 우리는 6년이죠. 초등학교가 6년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학교가 4년제고 그리고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6년이거든요. 예전에는 5년이었어요. 5년이다가 그게 아마 한 80년대 후반 정도 돼서 여기를 6년으로 지금 바꿨거든요. 그러면은 남한에 비해서는 2년이 짧은 거네요. 저희는 6년 이렇게 해서 총 12년이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자기네가 그 무상교육, 11년제 그러니까 무상교육이라 네. 의무교육이라 하죠. 11년제 의무교육을 하는데 그 의무교육의 시스템 안에 어디가 들어가냐면 어린이집, 유치원이 들어가는 유치원이 거예요. 1년이 들어가요. 유치원을 넣어가지고 10년, 그러니까 유치원 1년, 소학교 4년, 그 다음에는 6년에서 11년으로 지금 생각을. 그러면은 입학하는 나이는 저희와 같은 건가요? 저희는 보통 지금 만으로 하기 전에 그냥 예전 나이로 하면은 아이들이 8살이 되면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북한에서도 유치원 입학이 8살쯤인 건가요? 아니요, 유치원 입학이 학교 6살. 입학이 8살이에요. 8살 똑같고. 학교 입학이 8살이고 유치원은 7살이고 네, 그렇게 그러면 해가지고. 대학을 남한에서보다 1년 빨리 가는 거겠네요. 네, 조금 빨리 19살에 가는 대학.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7살에 붙었거든요. 학교 7살에 붙어서 그게- 생일이 빠르다 보니까. 네, 맞아, 네. 저희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때는 9년제였어요. 9년제 의무 교육이어서 학교 전 1년, 이민학교 4학년, 중학교 4학년, 5학년 이렇게 됐는데 내가 입학하면서부터 10년제가 나와가지고 그 2살 차이들이 한 학년에 입학이 된 거예요.
그래 8살, 9살, 10살까지 우리 학년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아까 두 분은 학교가 좀 구분되어 있었고 소학교와 중고등학교가 구분되어 있었고 선생님은 뭐 2학년까지는 네. 같은 건물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담임 선생님도 같은 분이 계속 지도를 해주시나요? 네, 북한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식에 오셨던 선생님이 내 학급 담임 선생님이에요. 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우리 입학식 날에 그 세면대에 가서 이빨 닦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화장실에 가서 안에 앉아있으면 놓고 하고, 안에서도 또 놓고 사람 있다고 대답을 해야 돼. 이런 방법까지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이민학교 4학년을 우리 졸업할 때까지 갔죠. 여기처럼 그렇게 네. 학급이 바뀌고 선생님 바뀌고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다 안 하니까 또 좀 어찌 보면 우리가 적응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싸우거나 왕따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없이 친구들도 그럼 같이 같은 반이 그대로 네네. 올라가는 거네요. 그 친구들이 쭉 같이 뭐 이제 나중에 사회 나갈 때까지 있을 거니까 뭐 그런 일은 없었어요. 우리는 왕따하고 뭐 누가 못 살게 굴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정말 잘 지내고 언니네 세대만큼만 예. 더 순진했던 서로가 세대거든요. 정말 생일 네. 뭐 누구 아버지 뭐 생일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네 우린 잘 지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아까 궁금했는데 입학식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이게 남한에서의 입학식과 북한에서의 입학식이 다른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뭐 비슷하긴 비슷한데 물론 이게 북한의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교육에 이렇게 뭐 9년제, 10년제, 11년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11년제 의무교육을 받았거든요. 유치원 1년, 이민학교 4년, 중고 6년 이렇게 11년제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민학교에 첫 입학할 때는 당연히 이게 뭐 부모들이라든가 형제들이 와가지고 그거 학교에 이렇게 입학한다고 그 꽃다발도 주고 꽃불화도 불해주고 뭐 하여튼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는 이게 우리가 이게 남과들이 좀 비슷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게 한국에 와서 이게 미래라든가 대학교 학생들한테 경제학과를 지금 많이 가르치고 경영교수를 좀 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일단은 이민학교든 중고든 한 번 배정된 담임 선생님은 이게 바뀌지 않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장단점은 다 있지. 이게 장단점은 있다 보니까 문제는 이게 최종적으로는 이게 성적표를 최우등, 우등, 보통 이게 가장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뭐 대학교로 가려면 학교의 11년제 의무교육에서 최우등을 받아야만 해. 네. 어쨌든 여길 말하면 뭐 조금 뭐 자기 승진이라든 자기 갈 수 있는 원만한 데 갈 수 있고 만약 우등이라든가 낙제를 맞으면 그다음부터는 좀 발전이 좀 지장을 많이 보지.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한 분이 고정으로 몇 개 있지만 그 선생님한테 우리가 잘해줘야 되고 또 선생님이 이 얘기를 또 잘 또 경청해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로 참 그런 거는 보면 한국은 그런 거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 궁금한 게 선생님들의 학창 시절 장래희망, 꿈이 궁금하거든요. 저희 남한에서는 뭐 조사를 한 결과로는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은 연예인이나 뭐 이런 예체능 관련 전문직 혹은 의사, 간호사 이런 전문직을 많이 찾는다고는 하던데 북한에서 아이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선생님들의 학창시절 장래희망은 뭐였는지 이건 세 분 다 궁금해서 제가 순서대로 한 분씩 다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김태희 선생님의 꿈은 뭐였을까요? 저는 저희 꿈이 저희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저희 꿈이었어요. 왜냐면요, 그 교육자 집안이다 보니까 꿈을 가질 수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언니는 의대를 가는 걸 봤는데 언니가 키가 모자라서 키가 3cm가 모자라서 대학을 못 갔어요. 대학 가는데 키가 필요. 네, 의대를 가는데 키를 보더라고요. 그래요? 네, 언니가 그래서 못 가고 오빠를 나중에 의대를 보내려고 군부대에 넣었는데 나중에 오빠가 조현병이 오면서도 아버지, 그러니까 오빠나 자식의 꿈이 아니고 부모님의 꿈이었더라고요. 그래 하고 저는 언니 오빠들이 좌절하는 걸 보면서
아, 다 필요 없구나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정을 그냥 책임을 지는 게 내 꿈이다. 왜냐면 거기서는 이룰 수 없는 꿈이더라고요. 예. 특별히 가정이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뒤에서 막 서포트를 막 해주지 않는 이상은 아, 꿈은 이룰 수 없구나. 저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한참 어릴 때 철없을 때 뜻도 제대로 모르고 현모양처가 꿈이다 이러고 다닌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오태경 선생님의 꿈은 뭐였을까요? 인민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중학교 올라갔을 때 그때 당시에 북한의 혁명 영화들을 많이 제작을 해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 대선 근로자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그런 조선의 별이라든가 하여튼 우리가 그때 당시에 김일성하고 같이 한그림은 안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역사를 만들어서 북한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는 내 개인적으로 나는 저런 영화들을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 작가라든 나는 이런 시인이 아니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했으면 나는 이게 굉장히 꿈이 됐어요. 북한에서 글짓기 경연대회를 많이 합니다. 학교 때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데 많이 출연해가지고 글짓기도 많이 제가 동요, 동시, 서사지로 제가 작품을 많이 썼어요. 그런 데를 제가 소지를 제가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북한에서 뭐 1등 공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작품을 써가지고 어문학과를 이렇게 공부를 열창을 해서 했는데 어찌어찌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제가 늘 이게 짬짬 있을 때마다 이게 살아온 인생이라든가 이게 남한 사회에서 이게 사는 인생들을 제가 이게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좀 이렇게 서사제 이렇게 줄거리를 지금 많이 지금 만들고 있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옥 문학에 등단을 했거든요. 진짜요?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뭐 자기 자랑 같아서 사실 이게 세상에 제가 이게 내놓지 않아 그렇지. 제가 또 남한에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청옥 문학상에 등단이 돼가지고 작품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혼자만 근데 알고 널리 계세요. 알려주셔야죠. 그래야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우리 탈북민 여러분들의 앞길을 좀 열어주시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저도 저 인생에 뭐 한 자국이 남을 수 있는 뭐 이런 작품을 좀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태경님의 작품 저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시가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꼭 선생님의 작품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황성우님의 꿈이 뭔지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냥 중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네. 네, 나는 초등학교 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졸업해가지고 나 초등학교 이민학교 선생님이 돼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정말 이 닦는 거부터 화장실에 가서 예의, 친구들 간의 호상, 관계 이런 거 가리키면서 앞으로 나라의 훌륭한 그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하고 이런 애들을 키우는 미래를 키우는 이런 일을 저는 하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설레고 또 긴장되는 법이죠. 아이들의 부푼 희망으로 새 학기를 맞이하듯 우리 남북의 희망찬 새 미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